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적 상실의 5단계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야.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환자들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한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사실일 리 없어요. 일부 환자들은 다른 진단을 받고 안심하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환자들은 최초의 진단을 확인해준 의사들의 의견을 폄하하고 보다 긍정적인 진단을 내린 의사들의 의견을 강조한다. 주시장에서도 이래.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막 부정을 하면은 왜 삼성전자 부정을 하는 거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왜 나쁘게 얘기하는 거 하면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의견만 듣죠. 그러니까 강한 부정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노의 단계로 가는 거야. 즉 부정의 단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 즉 경로, 질투, 억울함 이런 감정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모든 반향으로 옮아간다. 즉 간호사나 가족이나 의사 이런 치료 쪽으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무작위로 막 주변에 퍼부어진다는 거야. 주식하다가 자기가 했는데 손실 보고 잘못되면 괜히 지가 잘못해놓고 왜 괜히 죄 없는 식구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회사 가서 동료들이 승질내 쌓고 혼자 막 으악한다 술 먹고 막 괜히 세력들만 욕해 쌓고 막 경영진들 막 욕해 쌓고 막 그 모든 주변에 분노를 막 쏟아 붓다니까. 그게 분노의 단계인 거야. 이게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타협의 단계로 가는 거야. 즉 첫 번째 단계, 즉 부정의 단계에서 사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분노의 단계. 사람들과 하물며 신 하나님께도 막 분노를 쏟아내죠. 이런 환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루는 일종의 계약을 맺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신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려고 결심했고 내 분노에 찬 애원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내가 공손하게 부탁드리면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과의 어떤 타협인 거야. 예를 들면 본전만 올라와라. 나 이번에는 꼭 팔을게. 한 10%만 올라와. 그럼 내가 팔을게. 그래, 요 정도만 올라오면 해야지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타협적인 것들이 가면서 시장이 올라오기를 비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좀 올라와줘라 하면서 투자하기 이전에 어떠한 했던 그 가격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가 이제 우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복잡한 심리적 장애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즉 이 우울증 일반적인 징후는 슬픈 감정이 지배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식생활이나 수면 습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가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단력이 없고 충고를 따르지도 않아. 즉 내가 병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어떤 그걸 알아보려는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끼니도 건너뛰고 몸무게도 빠져버리고 그리고 한때 즐겁게 여겼던 어떤 취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피곤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못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손을 떼고 그만 나와라 하는 그런 사람들 충고도 듣지도 않고 이런 우울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거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 이제 체념으로 가는 겁니다. 체념. 물론 끝까지 싸우고 발버둥치며 희망을 지켜나가는 바람에 이 수용 단계에서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 즉 어쩔 수 없는 죽음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더욱 세게 할수록 그것을 더욱 부정하려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이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 내가 안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맞아들이고 뭔가 수용의 단계에서 뭔가 체념을 하고 거기에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부정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부정을 해도. 근데 어차피 마지막 단계 도달하는데. 근데 이 투자하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침내 직면하고 손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포지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단가를 낮추든 해서 어떻게든 손실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계속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앞전에서 그 과정들 겪어오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지금 이 때가 지나고 나중에는 올라오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걸 빨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진작에 빨리 수용을 했으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남은 인생을
다른 걸로 해서 더 값지게 보내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분노와 우울증과 그 심적인 고통을 받아가면서 참 비참하게 살아온 거잖아요. 결국은 결과는 똑같은데. 물론 그렇게 했었을 때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먼저 수용을 했으면. 투자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본의 아닌 장기 투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보다 보면 상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씩 가다 보면은 완전 진짜 이제 그때는 끝장나는 거죠. 즉 불치병 앓는 환자들이 그런다는 거, 뭐 신약을 발명한다든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 뭐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게 성공을 한다든가 회사가 뭐 어떤 특정한 수주를 받는 그런 것, 네,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 거겠죠. 회사가 뭐 특정한 수주를 했다든가 뭐 어떤 개발을 했다든가 어떤 호재적인 뉴스가 나와서 급등 나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들려오면 좋아하죠.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라올 거야, 그래, 본전 찾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시세의 원리상 한 번 끝난 놈은 계속 끝나는 거야. 그 불치병 앓는 사람이 뭐 그런 희망 나온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딱 되나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